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과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부자들의 자산입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부자들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앞부분은 가볍고 쉬운 내용이지만 뒷부분의 결론은 무겁고 엄중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면 그거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차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돈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대가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과 생각과 노동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중한 것이며 가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키우고 적당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늘 부족하지 않던가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월급 생활자들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어차피 집을 사지 못할 바에야 자동차라도 사자라고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감가상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자산의 투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사야 하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수입을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과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이루어내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트레이드하기가 너무 용이한 자산이지만 그 본질은 부동산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일반적인 지출에 필요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는 미래의 자산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 수준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산은 현금으로 보유하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출은 현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은 미래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지금 팔면 엄청난 수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팔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날 것 같아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나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팔기 쉬워서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의 문제이지 비트코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월 받는 월급에서 몇 %를 현재를 위한 자산인 현금에 두고 몇 %를 미래를 위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보낼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비와 자동차 할부금에다 수많은 가계부의 지출 항목들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틈에서 여러분의 희망의 분기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월급의 5%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시고 검소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은 미래의 자산이라는 확실한 선을 그어 놓으시고 소중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서 팔지 못하는 자산과 팔 수 있으나 팔지 않고 간직하는 자산 중에 어느 것이 좋은 자산인지는 명확합니다. 팔지 못했든지 팔지 않았든지 미래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팔고 싶었지만 팔지 못했던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이 늘 승리해 왔습니다. 이제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산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무겁고 큰 금액으로 투자 가능했던 부동산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가볍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1867년 3월 30일 미국은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들입니다.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러시아 영토인 알래스카를 미국 달러를 지불하여 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한 거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달러뿐 아니라 유럽의 화폐들이 금태환제를 당연시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 거래를 했던 1867년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라 금태환제가 잠시 정지되어 있었던 시기였으나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의 시기가 되면 반드시 화폐는 금태환제로 돌아간다는 맥키넌의 회복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인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러시아는 달러를 받고 영토를 매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1에이커 약 1200평 가격은 2센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불한 720만 불은 현재의 가치로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의 법정 통화 시스템에서 국가 간의 영토를 사고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 통화의 가치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 간에 평화적으로 영토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전쟁의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기관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회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산입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들이 버티는 자산 시장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트코인을 지켜낸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JP 모건의 보고서를 보면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던지신 건 아니죠? 개인이 던진 비트코인 누가 받아갈까요? 주식은 개인이 던지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간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기관이 받았다가 다시 개인에게 팔고 하는 자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장에 내어놓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요.
비트코인은 진짜 부자들의 자산입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부자들의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한지 분명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고 마음이 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